안녕하세요. 데키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 일요일이고요. 이번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말은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됐어요. 이제 중소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서 있는 뭐 주미아 같은 거를 요즘에 아프리카 컨플릭트가 많아가지고 나이지리아 쪽에 좀 이제 많고 좀 이제 나이지리아가 아니라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많고, 그래도 주미아 매출이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많은 고민이 되고 있었는데, 어, 뭐 그거를 앞서가지고 이제 장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주요 뉴스를 좀 말씀드리면서 그거랑 같이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월요일 날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요번 주가 이렇게 헥틱한 주는 아니에요. 제가 예상하는 이번 주를 좀 앞서 보면, 물론 저번 주는 상당히 많은 이벤트가 있고 CPI 나오고 막 요즘에 막 텍스도 더 먹인다, 글로벌 텍스가 뭐 패스했다 그러고, 물론 이제 하우스랑 세넷을 패스해야 되는, 컨그레스를 패스해야 되는 건 또 다른 얘기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막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뭐 사람들의 인플로이먼트 데이터는 좀 이제 좀 좋게 나오고, 인플레이션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 CPI 데이터 인플레이션 더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건 걱정이 된다. 그리고 FOMC에서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거다. 이런 수많은 얘기가 있는데, 뭐 지금 또 이제 부동산 가격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많은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특별히. 그리고 지금 막 이어드는 떨어지는데 본 프라이스는 뭐 올라가고, 상당히 복잡한 시츄에이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저희 같은 이제 좀 리테일 투자자들은, 일반인 투자자들은 좀 그래스프하기 힘든 그런 시츄에이션이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마켓도 움직이는 형태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아니면 판단 자체를 좀 못하잖아요. 지금 판단을 할 수도 없고, 이거는 거의 어느 결론을 좀 내리기 힘든 그런 너무 많은 데이터 포인트들이랑 너무 많은 애널리시스가 지금 믹스가 돼 있어요. 지금 컨센서스라는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조심해지는 입장이고, 그리고 2022년을 앞서 볼 때 지금 스티뮬러스가 안 온다라는 얘기도 있고, 다음 스티뮬러스가 안 온다라는 얘기도 있고, 2022년부터 뭐 디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인플레이션인가,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게 좀 명확한 제시가 안 되고 있는 현재 그 장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 만약에 리테일 마켓이 좀 딥하면, 지금 부동산이 좀 딥하면 부동산을 사는 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캐시 비중을 사람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거는 게스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예상이 되고 있고, 물론 뱅크들은 많이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게 지금 과열이 됐다라는 거랑, 지금 2020년은 디플레 상황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평가하기에는 이제 장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좀 너무 이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몇 주 전에 빼는 게 좀 마음 편할 수 있었지만, 저는 좀 더 업사이드를 기다렸던 거고, 뭐 기다렸던 게 그렇게 좋게 팬아웃 되지 않았지만, 지금 결정을 짓는 거는, 지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거는 스윗 테이킹을 하자 하는 거는 너무 이른 것 같아 가지고, 아직은 기다리고 있지만 빨리 곧 결정을 아마 내릴 시간이 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9월, 8월에 이제 큰 이벤트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데이터에 포커스 해가지고 CPI 데이터랑 이제 더 이상 추후적으로 나올 그런 데이터 포인트에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물론 요번 달까지는 이제 크게 의미 없었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되게 걱정은 많이 하고 했지만 크게 의미가 없었지만, 이제 7월 데이터가 다음 달에 나올 거잖아요. CPI 데이터 나오고, FOMC도 뭐 한 달 반 정도마다 하니까, 얘네들이 계속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마켓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이걸 계속 집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아직은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게 위험하지만, 위험하는 것보다 수익을 노려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미 리스크 팩터가 많이 빠진 상황이고,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전에 대비해서 전 고점 대비해서는 이제 빠진 상황이고, 기다려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현재는 이제 좀 홀드하는 그런 입장을 가질 건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두렵긴 해요. 왜냐면 지금 부동산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어떻게 보면 에세트를 배분할 때 인플레이션 해칭 하면서
지금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좀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되고 있고, 아니면 현금을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언슈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베스터들이 상당히 많은 어프로치를 테이크할 수 있지만, 지금 리테일 인베스터들은 그렇게 많은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그렇게 시장에 그렇게 크게 흔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멘텀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힘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이제 투자를 한다는 그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모멘텀이 생긴 건데, 헤지펀드들이랑 다 같이 들어오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좀 더 장에 대해서 무섭고 언클리어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좀 많이 가져온 상황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포워드 바잉을 좀 하면서 미리 2022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많이 여기저기 사고, 지금 프라이스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올라온 이유는 바잉 프레셔가 많기 때문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2022년에 바잉 프레셔가 또 빠지면서 이제 디플레이가 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뭐 일단 별걸 뭐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네요. 저는 분명히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랑 이런 큰 기관들이 원래 자금을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이제 큰 거를 먹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만약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게 따라서 먹는 건데,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이제 우측 상향하지 않을까, 어떤 플레이를 하던 걔네들이 우리는 길게 보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기다리면서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게 지금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플레이를 기관이 하던 일단은 데이터 포인트에는 포커스하고 있고, 그리고 다다음 주에 있을 FOMC 미팅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미팅 전에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는 좀 집중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다음 주 초까지는,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좀 쉬면서 기다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요번 달에 대해서 좀 앞서 내다보면, 그래도 FOMC라는 미팅을 통해서 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 아니면 그 다음에 그 전까지도 좀 한 단계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지금 피어에는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다운사이드가 확실히 느껴지는 지금 상황에서 걱정은 되지만, 일단 대기하는, 일단 존버라고 해야죠. 네. 왜냐면 그 다운사이드가 있긴 하지만 그게 굳건한 생각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uncertainty, 근데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는 오픈해두고, 다운사이드가 있다는 걸 인지해두고 업사이드를 보는 그런 입장이지, 다운사이드가 있을 것 같아서 빼자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현재 상황이 아니어서, 저는 이제 좀 기다리면서 장을 지켜보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달러가 살짝 세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월요일 날은 뭐 큰 거는 없고, 수요일 날에 좀 큰 게 몇 개 있어요. 수요일 날에 이제 블루 오리진이랑, 그리고 블루 오리진이 이제 플라이트를 처음 테이킹 하죠. 제프 베조스가 동생이랑, 그리고 또 10대짜리 친구랑 그리고 또 한 명이랑 해서 4명이 이제 블루 오리진 날아가는데, 블루 오리진이랑, 그리고 블루 오리진이 제프 베조스가 하는 비상장 우주 가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갔던 거는 버진 갈랙틱이었죠. 버진 갈랙틱은 이제 리처드 브랜슨 버진이라는 상당히 유명한 영국, 이제 그 사람 나이트도 받아가지고 서 리처드 브랜슨이에요. 그래서 리처드 브랜슨은 이제 50 마일, 그러니까 이게 해수면, 그러니까 sea level에서 얼마나 올라갔는지 평가를 하는데, 나사가 말하는 edge of space,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 부분이라 그래야 되죠. 우주라고 평가되는 시작 레벨이 50 miles above sea level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리처드 브랜슨이 간 거죠. 네. 그래서 거의 갔는데, 리처드 브랜슨의 그 버진 갈랙틱은 좀 커머셜 플라이트, 좀 일반인들이 놀러 갈 수도 있는 투어리즘에 좀 가깝고, 베조스 거는 이제 실질적인 우주, 원래 트레디셔널 우주 여행을 하는 그 로켓 비슷하게 형태가 일단 생겼잖아요. 얘는 비행기처럼 생겼고, 버진은. 네, 그런데
블루 오리진은 이제 62마일을 올라가는 거예요. 해수면 대비해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일이랑 킬로미터에 대해서 좀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한 1.6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블루 오리진은 좀 100km 해수면에 대비해서 100km 정도 올라가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100km 뭐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이게 무중력 상태에 한 2, 3분 정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제프 베조스가 하는 거는 커머셜 플라이트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네, 커머셜 플라이트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제 브랜슨이 커머셜 플라이트를 이제 아마 네, 네, 하여튼 네, 그렇게 뭐 저도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재미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는 게 재밌는 것 같은데, 버진 갈랙틱 요즘에 장 상황을 이제 버진 갈랙틱을 보면서 느끼면 이 플라이트를 한다 그랬을 때 그 전에 상당한 스파이크 한 15% 스파이크가 있었는데 그게 그 비행을 한 다음에 이제 다 빠졌죠. 이제 많이 빠지고 살짝 반등을 하나 했는데 좀 많이 빠진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장 상황이 어떤 거고 얼마나 많은 기회주의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게 버진 갈랙틱은 물론 그런 주긴 하지만 상당히 왔다 갔다 하고 뉴스에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런 거를 보면서 장 상황이 지금 상당히 사람들이 불안정하고 fear 있고 프로핏 테이킹을 최대한 할 수 있을 때 살짝 리스크가 있어도 들어가려고 한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장 상황이 명확하지 않고 모든 게 지금 우하향 좀 이제 떨어지던가 아니면 좀 보합 정도로 계속 다음 주까지는 그러니까 다다음 주죠. FOMC가 나오는 그 주까지 유지가 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뭐 이번 2021년이 전체가 그렇게 보합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수익 나오는 거를 다 먹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좀 위험한 장이다. 위험한 장이고 조심해야 되는 장이다. 그리고 너무 빨리 움직이면 뭐 어떤 거는 잘 될 수 있지만 크게 다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너무 본인 스트래테지, 그러니까 단기적인 스트래테지를 너무 가져가지 마시고 좀 장기적인 스트래테지를 가져가시는 게 마음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저도 장기적인 스트래테지를 가져가고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단기적으로 하면 물론 자기 마음 생각대로 지금 뭐 버진 갈랙틱처럼 되게 어떻게 보면 obvious한 플레이였죠. 그래서 이제 뉴스 전에 투자를 하고 뉴스가 나온 다음에 매도를 하자, 이런 매매 플레이, 단순한 매매 플레이인데 이게 잘 안 풀릴 때도 있어요. 왜냐면 해치펀드들이 보는 그 많은 수많은 인포메이션이랑 데이터 포인트들이랑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은 상당히 한정적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플레이를 하다가 뭐 한국 시장도 비슷하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아마 조심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뭐 몇 개는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다 합치면 좀 위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스트래테지스트들이 나와가지고 수요일인가? 화요일 날에 이제 똑같은 날에 블루 오리진이 런칭하는 날. 근데 여기에서 repositioning for the reopening이라고 라는 키 노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열리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해가지고 아니면 위치를 새로 잡아야 되는지, 리포지셔닝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를 다시 하는 거죠. 다시 좀 이제 변경을 하던가 이제 좋은 자리를 잡고 있는 건데, 잡자는 얘기로 이제 될 텐데,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될지 인베스터 콜을 한다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될지는 상당히 궁금하지만 아마 내용을 공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만약에 흘러나오면 어디에서 좀 좋게 생각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 사람들이 CNBC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여기서 이제 푸시 러스 뭐 이런 사람들도 나와서 얘기를 한다니까, 지수 관련된 사람들도 나와서 얘기한다니까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 들을 수 있으면 꼭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뭐 중요한 수요일 날에는 아크가 이제 또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고, 캐티 우드도 나오고 잭 도러시도 나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나와서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아직 비트코인은 좀 이르지만 얘기도 많이 되고 있고, 요번 주에는 만약에 이제
플럭추에이션이랑 볼륨 트레이딩이 많이 생기면 볼륨이 다시 올라가면 그래도 다 비트코인 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요즘에 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옐런이랑 스테이블코인 주로 포커스 오브 옐런, Fed and SEC 그래가지고 옐런이 나와가지고 지금 디지털 커런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위험성이랑 이런 거를 미국에서 얘기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도 계속 어느 정도 헤드라이트에 계속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올해는 비트코인의 레귤레이션이 되는 해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 안 좋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뭐 가장 큰 얘기가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되게 좀 조금만 얘기인데 계속 이제 요번 주도 뭐 요번 주랑 요번 달도 계속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올 거로 됐는데 뭐 요번 달 다음 달 계속 2분기 실적이 나올 건데 실적보다는 지금 마켓이 어떻게 움직일지 내년이 어떻게 될지 지금 많은 얘기들이 되고 있고 이게 좀 기관들이랑 헤지펀드랑 돈을 많이 하시는 돈을 많이 굴리시는 그런 회사들이랑 기관 그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이스태블리시가 된 다음에 이제 마켓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 좀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뭐 손 놓다고는 하긴 힘들죠. 손 놓고 보는 건 아니지만 반응을 자제하고 저희는 모니터링하는 그런 타임을 지금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근데 저는 이제 전문 투자자가 아니니까 본인의 생각에 맞춰가지고 하시는 게 맞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의 그 역할이 중요해요. 네.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제 말을 듣고 투자하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고 왜냐면 포트도 틀리고 포트도 아마 완전 똑같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매수하고 매도할 때 바로바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말한 것도 바뀌어가지고 뭐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렇게 마음이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고 그거를 뭐 그렇게 이게 저희가 매매 타이밍을 얘기하는 사이트는 그 사이트래요. 채널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빨리 공유 드릴 필요성이랑 그리고 그걸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수할 때는 대충 그래도 공유는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친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투자 시점이랑 내가 생각하는 투자 종목이랑 지금 모든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공유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제 지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너무 짧게 게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흐를지, 뭐 10년을 저희가 플레이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물론 그때도 긴장감은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그래서 재밌잖아요, 투자는. 뭐, 마음 편한 시점이 없기 때문에, 뭐 마음이 편하다 그래도 갑자기 그게 확 바뀔 수 있잖아요. 투자업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재밌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서로 멘탈을 관리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어 할 때도 있고 저도 상당히 힘들어 할 때도 있고 하니까 그 멘탈, 그 힘든 거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힘들 때 그리고 뭐 생각하는 거 이런 거를 공유하면서 뭐 좋은 기업 있으면 저도 이제 공유는 드리고 있어가지고 근데 요즘에 기업을 지금 고르는 것보다 마켓을 보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하반기는 특별히 그래서 2021년 거의 1년간이죠. 지금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마켓의 입김이랑 움직임이랑 그리고 이 변덕성을 저희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을 시간이 되고 있는데 결론은 수익이 좀 났으면 수익이 훨씬 더 났으면 좋겠어요. 수익 났으면 좋겠다는 거는 너무 희망적이고 의미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아웃룩이기 때문에 그래도 큰 탈 없이 지금 여기를 지나가기를 일단 집중하면서 그거에 포커스하면서 저희는 조금씩 야금야금씩 저희 수익을 계속 내면서 포트를 그리고 애셋을 키우는 거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들도 요번 몇 주 힘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좀 맘대로 안 풀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다들 응원 드리면서 다음 주도 한번 즐기면서 해봅시다. 네, 그럼 다들 응원 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